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물 부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가다 보면은 요즘 대전시 동구하고 중구는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지금 추진되잖아요. 이게 워낙 노후화돼가지고 둔산동으로 한 30년 정도 간 뒤로 대전하고 중구 쪽은 개발이 한다고 했어가지고 재개발 그리고 혁신도시 해가지고 요즘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 저희들 부동산 중개인들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고요. 대전역 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건물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6.25 때 지었으면은 그래도 귀엽게 봐줄까. 이 일정시대 때 지었던 집들이 있어요. 일정시대 때. 건축물대장을 띄워보면. 근데 건축물대장이 띄워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옛날에 이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한 필지가 1-1번지라고 할게요. 1번지. 근데 어느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쭉 살다가 보면 이 땅을 나눠가지고서 이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죠? 최초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초에 하나 있던 이 건축물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 건축물 대장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실제 가보면 이 건물 1하고 2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이 사라져 있지가 않아요. 아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이. 그리고 우리 저 잘 보셔야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다르잖아요. 건축물 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 제곱미터 뭐 그 1층, 2층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고 현황상 실질적으로 거기서 있는 거고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이나 이 근저당이나 그렇죠. 소유권이나 나머지 제한물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권리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물리적인 관계고 하나는 물리적인 이게 건축물 대장이고 권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등기부 등본.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보면 이 건축물이 없어요. 없어 가보면. 그리고 한 6.25 때 이후로 해가지고서 지어진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 건축물 대장도 이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하나만. 건축물 대장 물리적으로.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딱 떼어보면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번지수를 가령 뭐 이렇게 이게 있다고 하면 이게 보시면 좀 생뚱맞지만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똑같은 번지수에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건축물 대장은 하나 있고 등기가 하나 떠요. 자,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해서 담보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될까요? 여기다 설정을 해야 될까요? 건축물 대장은 이건 없어. 없어. 근데 등기부 등본에는 이게 남아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땅을 사놓고 집을 못 진 경우를 제가 그 사례를 봤어요. 제가 중개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참 요즘 또 나도 자 보세요. 1938년도 건물이에요. 1938년도. 근데 등기상에 이 건물이 사회했어요. 뭐 건평 3평에 9홉, 건평 4평에 5홉, 지하도 있어요. 가보면 지하도 없는데 38년도 게 있어요. 등기가 2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또 다른 등기는 어떻게 돼 있냐? 38년이 아니라 그 번지수에 새로운 등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등기가. 그 등기부 등본이 2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2개가. 똑같은 번지에 제가 등기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번지거든요. 아까는 무슨 홉 써 있었잖아요. 이렇게 1층 건물 하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답답하겠죠. 대출해달라고 이거 담보로 해서. 그랬더니 옛날 구등기에다가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을 해야 되네요. 여기다 해야 되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소유주분들께서는 그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셔가지고서 건축물 부존재 혹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은 건축물 대장을 멸실 등기를 시키셔야지 이런 혼선이 안 생깁니다. 등기부등본 2개 있는 거예요, 2개.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분이 등기가 2개여가지고서 대출을 못 해가지고 땅 사놓고 집도 못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죠. 왜 그냥. 근데 이거 지금 사신 분들도 예전에 샀는데, 그러면 옛날 부동산 중개인들 쫓아가가지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는데, 참 답답한 게 2000 몇 년도에는, 지금은 등기만 띄면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제가 그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대법원 들어가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해당 법원 가서 띄고 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보내고. 이게 지금같이 막 전자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뭐 지도도 보고 안 가보고, 뭐 그리고 예전에 이런 뭐 지도가 어떤 건물이었나, 2010년도에는 여기 있네, 이게 변동된 게 없네. 아주 잘 돼 있죠. 뭐 등기도 그렇고 건축물 대장도 세움터에서 띄면 되긴 되는데, 그 시절에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자질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쓴 거예요. 쓰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매매를 하거나 그걸 갖고서 살 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대출 받다 보면 은행에서 이 2개 등기 중에 어디다가 내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랴부랴 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겠죠. 구청에 가가지고 멸실 등기 하든지 건물 부존재 확인서를 또 떼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중개인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 등기가 이렇게 2개 띄면, 아이고, 일단은 이거를 해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시키시던가 아니면 계약금을 건 상태라고 하면은 빨리 현 소유주한테 아까 같이 멸실 등기,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멸실 등기를 시키던가,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렇게 등기가 나 있으면은 건물 부존재, 해당 관청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구청이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를 하면 이 등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만 남아 있어야지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돼요. 소유권 이전은 되는데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대출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거 띄고 그냥 대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뭐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없애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이런 실무가 있으니까, 특히 재개발이나 아주 오래된 지역들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중개사분들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